자, 여러분, 오늘도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어제부터 하락세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은 6,875불, 그리고 XRP는 18센트 중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따라서 떨어지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XRP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올라가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오늘 소식들도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리플사와 빵형이 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골자는 바로 이것인데요. 유튜브는 리플사나 빵형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유튜브 내에서 판을 치며 사람들을 꼬셔서 이제 사기를 쳐먹었는데 이 피해자들을 늘리는데 일조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들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이 되었고요. 리플사는 유튜브가 리플사의 명예와 평판에 타격을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며 아직까지 정확하게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유튜브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로부터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은 그 금액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도는 좋죠. 피해보상금 받아가지고 사기꾼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사는 또 이런 소송과 더불어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기꾼들이 리플사 및 빵형을 빙자해서 이득을 얻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기꾼들은 그동안에 리플사나 빵형, 빌 게이츠 등 유명한 인물을 빙자해서 에어드랍을 한다는 그런 술수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XRP를 갈취해 왔었는데요. 이 빵형에 의하면은 유튜브가 다른 소셜미디어보다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리플사는 유튜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라고 밝혔으며 유튜브와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소송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소송을 당하기만 했었던 리플사가 이제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근데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를 상대로 리플사가 소송을 걸었다라는 거, 이것은 어쩌면은 소송 그 자체보다 리플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유튜버로서 만약에 유튜브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빡쳐가지고 유튜브 내에서 리플사나 XRP 관련된 영상들을 삭제하기 시작한다거나 알고리즘을 무책임하게 무차별적으로 돌려가지고 랜덤으로다가 사람들을 솎아내게 된다라면은 저도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이 트위터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떨 때는 본인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아니라. 그래서 XRP 관련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에게도 불똥이 튈까 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송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피해자들도 워낙 많고 전 세계에 퍼져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막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시청자 중에 이제 몇몇 분들도 여기에 좀 걸리셨던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았어요, 사기꾼들이. 자, 과연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이제 보상금을 조금 나눠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입증하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듯한데요. 일단 유튜브가 백기를 들을지 아니면 싸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국내 뉴스에서 좀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잠깐 끼워 넣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플사는 유튜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캠이 게시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스캠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사기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해당 컨텐츠를 삭제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스캠으로부터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유튜브 쪽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스캠이 게시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스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것은 유튜브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관련된 소식인데,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아닌 XRP를 가장 많이 사서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느냐, 한국처럼 XRP를 증오하고 리플사를 싫어하는 나라도 또 없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안티가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막 살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XRP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다. 깜짝 놀랄만한 그런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빗썸 같은 경우 지난해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XRP는 16억 4,411만 개로 전년 대비 무려 6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리플 가격이 XRP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현금화한 전체 금액은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요. 코인원도 이제 마찬가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XRP를 사서 모은 것일까요? 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결과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비트나 이더리움을 제끼고 XRP를 가장 많이 살 수 있었을까? 좀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엔 잠재적인 호재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넷 회원사 중에 전 인스타그램, 지금은 이름을 니움으로 바꾼 이 핀테크 플랫폼이 중국의 결제 기술 업체인 지오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이 기사만 보면 짧게 한 줄로 나와 있죠. 이에 따라 니움 고객은 리플넷을 이용해 중국으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신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중국,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전염병 사태와 더불어 가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 나라로 불러들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 이제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 규모가 큰 중국, 이 중국에 리플넷 멤버 회사 중에 한 곳인 니움이 진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재수가 없습니다. 지오 스위프트예요. 아무튼 이 둘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중국과 전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니움이 리플넷을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확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대 해석하거나 잘못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저도 잠재적인 호재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것인데요. 이제 니움 측에서는 CEO가 리플넷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정말 많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거. 자,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 파트너십을 통한 실시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음 14개 중국 은행에 지원이 될 예정인데, 이 중국 은행들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의 인민은행, 상하이은행, 그 외 산업 및 상업 중국은행 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오 스위프트의 창립자이자 CEO인 레이몬드 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니움과의 파트너십은 자연스럽게 실시간 P2P 지불 솔루션 업계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전략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과 고객들의 중국으로의 실시간 송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 파트너,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고객들에게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지불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는 일단 돈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데에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돈이 중국 밖으로 나가는 데에는 이 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중국 측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수용을 하되 돈이 나가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혹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송금이 대부분의 수요가 받는 쪽이 중국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먼저 선보이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XRP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느냐?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ODL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니움 같은 경우는 ODL을 사용하는 ODL 사용자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XRP를 활용해가지고 송금을 하게 된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그래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멀티앱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XRP 자체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은 이 리플넷이 중국 쪽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사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들의 파트너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는 혹은 중국에 있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중국의 리안페이가 리플넷 멤버이고 이제 나온 지 좀 1, 2년 됐지만 아직까지도 조용한 소식,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또 중국 진출에 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 후에 무슨 무역전쟁이니 뭐니 이것저것 터져가지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엑스커런트의 사용자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중국 진출에 이제 허가를 받았었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SBI 키타오 회장이 중국 쪽에서도 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였었죠? 2014년도였었던가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리플사를 방문한 이력도 있었는데요. 2014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방송에서 전에 다뤘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또 나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XRP에 관련된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리플사 2020년 1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곧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오게 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새로운 송금로, 특히 태국과 일본 쪽에 관련된 소식이 실려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최근에 XRP 영상이 인기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힘내라는 의미에서 과자보다 맛있다는 광고 영상 시청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전해드리고요. 광고주 방문도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